오랜 기간 질질 끌던 미국의 950억 달러 예산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하나로 환산하면 130조 원. 한 해 한국 예산의 약 5분의 1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현지 시간 토요일에 전격적으로 이게 통과가 됐는데요. 내용을 좀 보시면은 이 법안이 원래 통으로 있다가 쪼개져서 각자 표결이 됐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 중에 틱톡 매각 법안이 있었죠. 이게 360대 58로 통과가 됐고, 이란과 러시아 제재 법안 표결로 묶여서 통과가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 통과가 됐고, 이스라엘 지원 법안은 초당적 지원을 받고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들은 한꺼번에 상원에 보내질 예정이고, 상원에서는 이미 보내주면 처리하겠다고 약속을 거의 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안 통과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사실 하원 의장이 마이크 존슨이라고 지난해 말에 의장으로 선출된 분인데 완전 무명이었습니다. 완전 친트럼프 마가 출신인데요. 이 법안들은 사실은 민주당이 넘기려고 하고 공화당이 막고 있는 그런 형국 아닙니까? 어찌 보면은 하원 의장이 공화당을 배신한 거죠. 그래서 왜 그랬는지 이 경위도 좀 나오는데요. 하원 의장이 되기 전에 존슨 의장은 우크라이나 원조의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하원 의장이 의전서열 3이란 말이죠. 기밀 접근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관해서 국방부 기밀 브리핑을 받았는데 그걸 보고 마음이 바뀌었다. 지금 미국이 러시아를 막기 위해 투자하지 않으면 미국이 앞으로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사실 이게 트럼프의 어떤 의중을 따른 것인가 싶기도 한데, 왜냐면 트럼프가 최근에 약간 방향을 바꿔가지고 이 18일에 발표를 했죠. 우크라이나의 생존이 미국에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존슨 의장의 진짜 동기는 좀 더 살펴봐야 하는데, 일단 이건 넘어가고, 여튼 이번에 법안이 통과가 된 건데 효과를 좀 보면요. 일단 예산이 950억 달러인데 이 아까 말씀드린 틱톡 관련해서는 소유주인 이 바이트댄스한테 12개월, 그러니까 1년 안에 중국인이 아닌 구매자를 살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는 형태로 정리가 됐고, 나머지 돈 쓰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월저널이 표를 잘 정리를 했는데, 우크라이나에 대략 600억 달러, 이스라엘에 263억 달러, 인도퍼시픽 대만이 되겠죠. 이게 81억 달러를 지원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공화당이 이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거든요. 일단 미국이 지금 국가 부채 증가를 막는 데 집중을 해야 된다. 해외 국가를 돕기 위해서 미국 방위산업재로 흘러가는 돈을 쓰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비중 물자 보충 같은 거 이런 게 다 이 방위산업체를 돌아가게 하는 그런 돈이 되겠죠. 그리고 이 법안 내용 중에 공화당이 밀고 싶은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법안에 무조건 이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의 이민을 단속하는 그런 공화당의 제한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결국 민주당이 세게 반대하면서 이게 안 들어간 채로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선거공학적으로 보자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튼 미국의 리더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주당 지지자 집토끼를 표심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막대한 재정출을 하면서 미국 내부의 경기 부양을 시키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파월이 항상 강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미국이 디스인플레와 GDP 성장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온 이유가 이 이민 노동자가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노동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면서 이 공급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 그런 효과가 크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근데 공화당 주장대로 불법이든 합법이든 이 이민의 어떤 포지션이 줄어들면은 효과가 더 기대하기 힘들단 말이죠. 그걸 막았다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반대로 공화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정부가 돈 펑펑 쓰는 게 이게 약간 매표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비단 미국뿐 아니라 선거를 앞둔 여러 나라에서 다 이런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데, 미국이다 보니 또 글로벌에 미친 영향이 크다 보니까 이 더욱더 이런 내용이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확인하고 말한 건 아니지만 고피나스 IMF 부총재가 미국 경제노코 한마디 했습니다. 미국의 재정적자는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국채 곡선 중 하나로 수년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이거는 일부 이런 스필오버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이런 성장과 함께 더 높은 금리와 더 강한 달러가 나오고 있고, 이게 글로벌 복잡성을 높이고 있다. 그래서 IMF 분석에 따르면은 올해 재정적자가 GDP의 6.67이고 내년에는 7.06으로 오르는데 2015년에는 3.5밖에 안 됐다. 그러니까 10년 만에 이게 딱 2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앞으로 몇 주 안에 IMF의 미국 경제 정책에 대한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미국이 세수를 늘리고 고령층을 위한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프로그램을 개혁해서 재정 적자를 줄일 것을 권고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경제가 정상은 아니라는 얘기죠. 2015년 3.5에서 내년 7.06이 되는 게 정상적이지는 않죠. 하지만 미국이기에 또 이렇게 막대한 추가 재정을 이 적자인 상황에서도 일으키는 게
의회에서 통과가 될 수 있고, 게다가 여전히 강달러를 유지하고 있다는 그런 엄청난 사실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미국에서 지금 살아보고 있는 중이지만 가끔은 정말 부럽습니다. 자, 오늘 속보 형태로 전해드린 미국 하원 법안 통과 소식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주변 분들께 추천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